어린 왕자 여우와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전철수가 대답했다. 아저씨,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기차 손님들을 1000명씩 추린단다. 그 손님들을 태운 열차를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한단다. 그러는 중에 불이 환하게 켜진 특급 열차가 천둥같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전철기 조종실을 흔들어 놓았다. 저 사람들 상당히 바쁜가 봐. 그런데 뭘 찾아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도 그건 모른단다. 또 다른 특급 열차가 반대편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두 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 있던 데서 만족하지 못했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는 법이 없단다. 그때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번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긴 무얼 쫓아가? 저 속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거나 하는 거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다 코를 비비대고 있지. 그저 아이들만이 저희들이 찾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 아이들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 하나 때문에 2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이 아주 중요한 게 돼버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뺏으면 우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전철수가 말했다. 아이들은 운이 좋아.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도 대답했다. 그는 갈증을 막는 알약을 파는 장사꾼으로 그것은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이었다. 아저씨, 그건 왜 파는 거야? 이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거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했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단다.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는 53분의 여유가 있다면 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을 일으킨 지가 8회째 되는 날이라 나는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이 장사꾼 이야기를 들었었다. 아, 네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런데 나는 비행기를 아직 못 고쳤고 이제는 마실 물조차 떨어졌으니 나도 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갈 수나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 친구 여우가? 얘야, 지금은 여우가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린 목이 말라 죽을 테니까.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을 했다.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두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를 하나 둔 게 참 좋아. 이 애는 도대체 위험을 모르는구나. 영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그저 햇볕만 좀 있으면 그만이니까. 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우물을 찾아가. 나는 맥이 탁 풀렸다. 끝없는 사막 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소리다. 그렇지만 우리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해가 떨어지고 별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때문에 열이 좀 있어 별들이 꿈속같이 보였다.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래,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냐?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런 말만 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야.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피곤해서 앉았다.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또 이런 말을 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별들은 아름다운 거야. 그렇고 말고. 대답한 뒤에 나는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침묵 속에 무엇인가 빛나는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만 뜻밖에도 모래의 이 신비로운 빛남을 갑자기 이해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어쩌면 찾아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물로에서 그 집은 매력이 있었다. 그 속 깊숙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 맞아.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었다. 아저씨가 내 친구인 여우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난 참 좋아. 어린 왕자가 잠이 들기에 품에 안고 길을 떠났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듯 싶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여린 물건은 없을 것이라고까지 생각되었다. 그 하얀 이마, 감긴 눈, 바람에 나부끼는 머리카락들을 달빛에 비춰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오직 껍질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다. 반쯤 벌어진 그의 입술이 방글의 웃음을 머금은 것을 보고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잠이 든 이 어린 왕자가 이렇게까지 깊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이 애가 꽃 한 송이에 대해서 충실한 것과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등불의 불꽃처럼 장미꽃의 영상이 빛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애가 점점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등불을 잘 가려주어야지.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꺼질 수도 있으니. 이렇게 걸어가다가 해뜰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특급 열차를 타고 있지만 무얼 찾아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빙빙 돌지.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한 뒤 덧붙였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다른 우물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동네에 있는 우물과 같았다. 그러나 근처에는 마을이 없기에 꿈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도 하지. 도르래며 물통이며 줄이 모두 마련되어 있구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는 웃으며 줄을 만져보고 도르래를 돌려보았다. 그러니까 바람이 오랫동안 잠자다가 다시 일어서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이 소리가 들려? 우리가 이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는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들까봐 안타까웠다. 내가 하마, 너에게는 너무 무겁다. 나는 물통을 천천히 우물 귀틀까지 올려 떨어지지 않게 잘 얹어 놓았다. 내 귀에는 아직도 도르래의 노래가 쟁쟁하고 출렁거리는 물속에는 해가 흔들리고 있었다. 난 물이 마시고 싶었어. 물을 좀 줘. 이리하여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알았다. 나는 물통을 그의 입술에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기쁘기가 명절 같았다. 그 물에는 양식 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 이루어진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어렸을 적에 내가 받은 성탄 선물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불, 자정 미사의 음악, 서로 주고받는 상냥한 웃음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아저씨하고 같은 사람들은 한 정원에 장미꽃을 5,000그루나 가꾸지만 자기네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얻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찾아내지 못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장미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얻어지는 수도 있을 거야.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눈은 보질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물을 마시자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다. 모래는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면 꿀 빛깔이 돈다. 나는 이 꿀 빛깔에도 행복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지. 내 옆에 앉은 어린 왕자는 상냥스럽게 말했다. 무슨 약속? 아저씨도? 내 양에 씌울 굴레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끄적거려 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 말이야. 그건 어째 좀 배추 비슷하게 됐어. 그래? 나는 바오밥 나무 그림을 가지고 퍽 으스대고 있었는데. 여우는 귀가 약간 뿔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무 길어. 그러고는 또 웃었다. 좀 심한데. 그림이라고는 속이 안 보이는 보아구렁이하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 보아밖에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응,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아니까.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니 가슴이 뿌듯했다. 나는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거 말이야. 내일이 1년째 되는 날이야. 그리고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바로 요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왠지 또다시 이상한 설움이 복받쳤다. 그러는 중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그럼 여드레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마을에서 수만리 떨어진 데서 너 혼자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건 우연히 그런 건 아니로구나. 네가 떨어진 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1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나는 두렵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런 대답을 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기계 있는 쪽으로 다시 가야 해.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 놓으면 눈물이 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잠시만 우리 셀리 좀 내리고요. 셀리가 내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린 왕자가 팩트 폭력기예요.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 무너진 것이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린 왕자가 그 위로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다. 그래, 넌 생각이 안 난다고?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대로 담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건넸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하는가를 봐. 거기서 기다리면 돼. 난 오늘 밤에 거기 가 있을 테니. 나는 담에서 20m쯤 되는 데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잠시 가만히 있다가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을 했다. 너 좋은 독을 가지고 있니?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그저 알아듣지 못한 채 했다. 이젠 가봐. 내려가고 싶어.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펄쩍 뛰었다. 30초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들은 뱀은 마치 잦아들어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소리 없이 기어가더니 별로 서두르지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돌 틈으로 사라졌다. 내가 담 밑까지 이른 때는 겨우 눈같이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을 시간에 여유밖에 없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이제 뱀하고 얘기를 다 하고. 나는 그가 한 번도 풀어헤친 적이 없는 금빛 목도리를 풀고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먹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무슨 말을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는 나를 시름없이 쳐다보며 양팔로 내 목을 껴안았다.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이 들렸다. 아저씨가 기계 고장을 고치게 돼서 난 참 좋아. 이제 아저씨도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 그걸 어떻게 하니? 나는 마침내 비행기 고장을 고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러 왔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덧붙여 말했다. 나도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 그리고 쓸쓸하게 덧붙였다.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꼭 껴안았다. 그러나 내가 걷잡을 사이도 없이 끝없는 구렁이로 곧장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길은 멀거니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두는 상자하고 굴레도 있고. 그는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차차 따뜻해 오는 것이 느껴졌다. 얘야, 너 무서웠지? 물론 무서웠겠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늘 저녁이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다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다시는 이 웃음소리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웃음은 내게 있어서는 사막에 있는 샘과 같은 것이었다. 얘야, 내 웃음소리가 더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와 있게 돼. 얘야, 그 뱀 이야기, 뱀하고 만나는 이야기, 별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이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고 말고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좋아하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게 참 아늑해.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피어 있어.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하고 밧줄 때문에 말이야. 아저씨, 생각나지? 물이 참 맛있었지. 그렇고 말고 아저씨, 밤이 되면 별들이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그게 더 나아. 내 별이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모두 쳐다보는 게 좋아질 거야. 그 별들이 모두 아저씨에게 친해질 거고 나 아저씨한테 선물을 줄 테야. 그는 또 웃었다. 얘야, 얘야, 나는 내 웃음소리가 좋다. 바로 이걸 선물로 주는 거야. 이건 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뜻이 있어.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별들이 길잡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조그만 빛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 학자들에게는
별들이 수수께끼가 되는 거고, 내가 말한 실업가는 별이 금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별들 중에 하나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별들이 모두 웃는 것으로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는 나를 알게 된 게 기쁘게 생각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하고 친구로 있을 거고, 나하고 웃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그저 괜히 창문을 열 때가 있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친구들이 아주 이상히 여길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응, 별들을 보면 난 언제든지 웃음이 나.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를 미친 걸로 할 거야. 난 그럼 아저씨한테 아주 못할 일을 한 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건 별 말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을 잔뜩 아저씨한테 준 것 같을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웃더니 이번에는 웃음 거친 얼굴로 말했다. 이거 봐, 아저씨. 오늘 밤엔 오지 마.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다. 나는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어쩌면 죽는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럴 거야. 그걸 보러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다. 그러나 그는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한테 아저씨가 물리면 어떻게 해? 뱀들은 사나워. 괜히 무는 수도 있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하긴 두 번째로 물적에는 독이 없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살그머니 빠져나간 것이었다. 내가 그를 따라갔을 적에 그는 서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어?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다시 내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걱정을 하게 될 테니 말이야. 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잠자코 있었다. 이거 봐, 아저씨. 거긴 너무 먼 데야. 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건 내버린 묵은 허물 같은 거야. 묵은 허물. 그건 슬프지 않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기가 좀 죽어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 말했다. 이거 봐, 아저씨. 그건 아늑할 거야. 나도 별들을 쳐다볼 테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 달린 우물이 될 거야. 모든 별들이 내게 물을 먹여줄 거야. 나는 잠자코 있었다. 참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이 5억 개 있을 거고 나는 샘이 5억 개 있을 거고. 그러고는 그도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다 왔어. 나 혼자 한 걸음 내딛게
가만둬. 그러고는 앉았다. 겁이 났던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다. 이거 봐, 아저씨. 내 꽃 말이야. 그건 내게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은 몹시도 약해. 또 몹시 순진하고 겨우 가시 4개로 외세로부터 제 몸을 보호하려고 해. 나는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는 말했다. 자, 이뿐이야. 그는 또 잠깐 망설이다가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빛이 반짝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6해나 되었는데 나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나를 다시 본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곤해서. 지금은 그 슬픔이 좀 가시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제 별로 돌아간 것을 나는 잘 안다. 해 뜰 무렵에 보니 그의 몸이 사라졌으니까. 그리 무거운 몸도 아니었다. 이리해서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 듣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다가 나는 잊어버리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 굴레를 양에게 영 씌우질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야.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에 유리그릇을 씌우고 양을 잘 지키니까. 그러면 나는 어느새 행복에 접게 된다. 그리고 별들은 모두 고요히 웃는다. 어떤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든다. 누구든 한 번쯤은 해야 할 일을 깜빡 잊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만이다. 어느 날 저녁 그 애가 유리그릇 씌우기를 잊었든지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나가든지 했다면 그러면 방울들이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이것은 크나큰 수수께끼다. 역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나 내게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어디선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온통 달라지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하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면 모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다. 이것은 앞 페이지의 것과 꼭 같은 풍경이지만 그대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땅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여기다.
이 풍경을 똑똑히 보아두었다가 언제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그것을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제발 걸음을 빨리 하지 말고 바로 별 아래서 잠시 멈추시길.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대에게로 오며 웃으면 그의 머리가 금발이고 말을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그대는 그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리라. 그때에는 부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내가 이다지도 슬퍼하는 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이내 편지를 보내주시길. 이 위치예요, 여러분. 이 위치를 잘 확인해 두세요. 이 사막 위에 별 위치 확인하셨죠? 지금까지 어린 왕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